나중에 스승이 되죠. 외진부댕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특징을 빨리 캐치하는 걸 보고 자기 제자로 삼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밖에서는 스케치만 하고요, 안에서 그림을 그리던 시대예요. 우리가 아는 물감은, 튜브 물감은 산업혁명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밖에서 그림을 그리려면 돼지 방광이라든지 이런 데다 물감을 싸가지고 막 준비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그림을 그리던 시대가 아니고 밖에서는 스케치만 하고 안에서 그리던 그런 시대였고요. 드디어 이제 파리로 공부를 하러 오게 되는데, 첫 번째 그 부인이죠. 까미오를 만나요. 까미오는 모델이었거든요. 지금이야 모델 뭐 인정해주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델 정말 천하게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동거를 하게 되고요. 집에서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몸이 약했는데 모델 생활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그 모네의 그림을 좋아하던 사업가가 있었어요. 벨기에 사업가인데 이 사람마저도 나중에 파산하는 바람에 자기 와이프하고 6 자식을 놔두고 벨기에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나중에 그 가족들을 거두어요, 모네가.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째 부인이 되는 알리스, 나중에는 부인이 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살롱전이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전이라는 데 출품을 해서 당선을 해야지만이 화가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그림을 그리던 시대였어요. 신이나 전설, 실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는, 보이는 대로도 그리던 시대였는데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정원의 여인. 당연히 낙선했겠죠. 그래서 자기 친구 세잔, 르누아르와 함께 무명 작가 협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전시회를 하는데, 그때 걸렸던 그림이 유명한 해돋이라는 그림이에요. 엄청난 호평을 받았어요. 신문 사파에는 임산부들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관람을 삼가라. 그 다음에 이거 그림의 뒷면을 잘못 걸어놓은 거 아니냐. 그림이 너무 인상적이다. 그래서 인상해돋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네를 인상파라고 그러죠. 인상파의 거장, 인상파의 아버지. 네, 그러는데 언제부터 이제 스타덤에 오르게 되냐면 연작을 하면서부터예요. 우리가 모네를 또 빛의 화가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빛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알고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그림을 똑같이 그리게 되면서부터 유명을 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건초더미, 그다음에 이런 포플러 나무들, 런던의 템즈강, 그다음에 무왕대성당, 제일 유명한 건 수련, 이런 것들이 다 연작이에요. 이걸 하면서부터 이제 유명해지고 돈도 좀 벌게 되고, 젊은 시절에 여기서 잠깐 그림을 그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 마을에 반해가지고 돈을 좀 버니까 집을 먼저 산 거예요. 아까 아뜰리에 거기만 처음에 샀어요. 지금은 꽃의 정원, 물의 정원 해가지고 3,000평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원도 꾸미게 된 게 정원에 아주 진심이었는데, 색을 공부하기 위해서 처음에 꽃을 심었어요. 튤립을 공부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갈 정도로.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놀러 오면 모네의 그림을 칭찬하는 것보다 이 정원 칭찬하는 거를 훨씬 더 좋아했다고 그래요. 43살에 와서 86세까지 43년 동안 여기 삽니다. 연못도 직접 본인이 끌어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까미오가 32살에 죽어요. 왜냐면 같이 벨기에 사업가 그 와이프하고 6 자식을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지고, 둘째를 좀 낳으면 나을까 싶어서 둘째 미셸을 낳다가 죽습니다. 골반암이다, 낳고 난 후에 죽어요. 나중에는 자궁암이다 그러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그때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관 속에 있는 친구 르누아르가 그걸 왜 그리고 있냐고, 그리지 말라고 했을 때 엉엉 울면서 그랬대요. 내가 평생 까미오에게 해준 거는 그림 그려준 거밖에 없다. 이게 마지막 그림이 될 것 같다면서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32점 정도 남겼거든요. 제일 유명한 게 이거죠. 양산을 드린 여인. 이게 이제 까미오고, 이게 이제 큰아들 장입니다. 근데 이게 모델은 이렇지만 빛을 그린 거라고 그래요. 빛의 화가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아뜰리에 가시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 목파나예요. 우키유에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어떤 찻잔이나 도자기 이런 거를 포장하려고 왔어요. 우리도 이사를 가면 유리잔 깨지지 말라고 신문지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근데 선이 간결하면서도 명암이 있고, 그다음에 화려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두운 그림을 그리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많이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런 그림이 집에 하나씩 걸려 있는 거를 자랑거리로 여기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걸려 있으니까 왜 여기에 이런 일본 그림이 뭐 걸려 있지 의아하실까봐 미리 보여드리는 거고, 말년에는요 백내장이 와요. 지금이야 백내장 뭐 100% 성공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공률이 높지 않았대요. 한쪽 눈만 했는데, 이게 같은 그림인데 이제 백내장 전에 그린 그림, 요거 구름다리죠. 요거는 백내장 후에 그린 그림. 하얗게 끼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만 해야지 보이니까 이렇게 그렸다고 그래요. 오시나 7번까지 여기가 지하 보도거든요. 내려가셔가지고 올라오시면 이게 물의 정원입니다. 선생님과 잘 아시는 수련을 그릴 건데, 구름다리라든지 보드나무 있는 거 사진 예쁘게 넣어놓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지하보도로 올라오시면은 여기 꽃의 정원이에요. 꽃의 정원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아뜰리에 집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 여기 마지막에 보시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화장실이에요. 잠시 소리 나잖아요. 이 건물이
too long, and you think that love is only for the lucky and the strong. Just remember, in the winter, far beneath the bitter snow, see that with the sun's love in the spring becomes the road.